안녕하십니까. 실전경매 노하우 50번째 시간 왼손입니다. 50번째 시간이라니 느낌이 새롭지 않으신가요? 그러나 여기서 마음을 놓지 마십시오. 늘 말씀드린 대로 경매는 차근차근 단계를 높여나가야 탈이 없습니다. 오늘은 입찰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하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찰 서류가 미비하거나 기재를 잘못한 경우, 입찰 보증금이 부족한 경우, 대리 응찰 시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등은 입찰 자격이 취소되는데 경매를 처음 하시는 경우 가장 많이 하는 실수들입니다. 경매에 참여하실 때 당일 법정에서 집행관의 안내를 주의 깊게 들으시고 응찰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또 경매장의 분위기에 휩쓸려 지나치게 높게 쓰거나 터무니없이 낮게 써서 계속 떨어지는 일도 많으므로 입찰 참여하시기 전에 최저 최고가에 대해서 미리 정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하실 내용은 예고등기입니다. 자, 예고등기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조금 더 심도 깊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예고등기를 판단하기 위해서 대법원의 나이사건 검색을 이용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와 함께 판결문을 볼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역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소송의 내용과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 두 가지를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나이사건 검색과 판결문을 제공하는 제도를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은 예고등기를 어렵지 않게 파악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예고등기의 기본적인 내용은 이미 앞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예고등기 좀 본격적인 얘기를 할까요? 자, 예고등기에 대한 의의는 뜻은 말씀을 이미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예고등기는 등기부상의 권리, 예를 들어서 소유권이나 건저당 같은 이러한 권리가 이것이 특별한 어떤 근거가 없이 말소가 되었거나 아니면 이것이 등기가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자, 이 등기부의 부동산과 관련된 사람이 이런 소유권이나 건저당이 원인 없이 말소가 되었거나 원인 없이 등기가 되었는데 이것을 말소된 것을 다시 회복해달라, 원상태로 회복해달라고 주장을 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등기된 이것을 없애달라, 말소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거죠. 자, 이러한 권리자들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이 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와 관련한 모든 이에게 경고의 의미로 현재 소송하고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등기죠. 그것이 예고등기입니다. 그래서 예고등기 자체는 권리의 변동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소송이 있다는 것만 경고하는 의미로 법원에서 올리는 촉탁등기인 것입니다. 자, 실제 사례를 한번 들어서 말씀을 들어볼게요. 자, A라는 사람이 아파트의 원래 소유주였습니다. 자, 이 아파트를 B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줬습니다. 자, 이 B가 자기가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에 은행에 건저당을 설정했습니다. 대출을 받은 거죠. 자, 이 은행에서 건저당한 대출금을 회수를 못하게 되자 임의경매를 신청해서 지금 이 B의 아파트가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종전 소유자인 A가 B에게 넘어간 소유권을 부인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B의 소유권을 말소해달라는 소송이 들어온 거죠. 자, A가 B의 소유권을 부인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여기서 만약에 B가 승소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A가 승소를 하게 되면
자, 소송을 제기한 A가 원고가 됩니다. 원고가 승소를 하게 되면 B의 소유권이 부인되는 거죠. 자, 이렇게 소송이 들어왔는 상태를 등기소에서는 다른 제3자에게 모두 알리기 위해서 소송이 들어왔다는 것을 예고 등기한다는 거고, 자, 만약에 결과적으로 A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B의 소유권이 부인된다면 이 경매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되죠. 자, 여러분 입장에서는 예고 등기가 어려운 게 문제가 많고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될 문제가 뭐냐면 결국 이런 예고 등기가 그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낙찰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낙찰받은 소유권이 부인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위험할 수 있는 등기가 바로 예고 등기라는 겁니다. 물론 이 소송의 내용이 경매와 관련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보통은 이 소송하고 있는 내용이 경매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낙찰자가 소유권을 뺏기는 그런 아주 위험한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고 등기의 이 내용을 미리 좀 알 수 있다면 자, 이러한 위험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자, 다시 말씀드리면 예고 등기가 자, 등기부상에 경매 대상인 부동산의 등기부에 예고 등기가 올라가 있고 그 예고 등기가 무엇 때문에 사오는지, 그러니까 예고 등기의 내용, 소송의 내용이 되겠죠. 이 내용을 알 수만 있다면, 그리고 소송의 결과도 알 수만 있다면, 자,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일 때도 있겠지만 소송이 끝난 때도 있거든요. 자, 이런 내용을 알 수만 있다면 이 입찰을 해야 되겠다,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판단을 쉽게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자,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도 쉽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종전에 말씀드렸던 대법원의 나의 사건 검색을 이용하라는 거죠. 나의 사건 검색. 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나의 사건 검색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 사례를 갖고 많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자, 예고 등기는 대법원의 나의 사건 검색에 들어가서 누구나 자, 소송의 내용이 뭔지, 소송이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또 하나 더 보태서, 자, 소송의 결과가 원고가 이겼다, 졌다, 원고승 또는 원고패, 이렇게 단순히 나타난다면 이 부동산 관계되는 부동산을 입찰할 건가 말까를 판단하기가 쉽겠는데, 간혹은 원고가 일부승했다는 내용도 나오고요. 또 어떤 때는 조정이나 화해로 끝난 경우도 나타납니다. 자, 일부승이거나 조정으로 끝났거나 화해로 끝났다면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결국 입찰을 하느냐 마느냐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종전에는 자, 이해 당사자가 아니면, 소송의 이해 당사자가 아니면 이러한 내용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은 판결문에만 나오니까요. 그런데 자, 요즘은 대법원에 역시 이러한 내용조차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제도가 마련됐습니다. 그 제도의 이름이 판결문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 사건에 있어서 제3자지만 요즘은 대법원에 이 판결의 판결문을 신청하면 누구나 이 판결문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소송의 이 결과에 따라서 입찰을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는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예고 등기는 권리의 변동에 대한 것이 아니니까 자, 낙찰로 말소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이렇게 확정이 되었다면, 자, 이렇게 소송이 확정된 이후에는 그 부동산의 이해관계자, 예를 들어서 소유자나 낙찰받은 여러분이 소송이 끝났다는 것을 입증하고 말소를 신청하면 등기소에서는 그것을 심리해서 어렵지 않게 말소를 시켜줍니다.
즉 예고등기는 낙찰로 바로 말소되는 것이 아니고 이해관계인이 별도로 말소를 신청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예고등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실제 사례로 다시 보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자료를 보실까요? 2003년도에 수원의 임야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임야 630여 평이 경매 대상이었고요. 자, 등기부의 맨 아래쪽에 보면 예고 등기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자, 이 예고 등기가 어떤 내용인지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를 알아야 입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고 등기의 내용을 같이 살펴볼까요? 자, 예고 등기를 보기 위해서는 등기부를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등기부를 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조금 키우겠습니다. 자, 등기부를 보면 예고 등기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자, 아주 맨 아래쪽에 나타나네요. 자, 1번 소유권, 최초의, 등기부상 최초의 소유권에 대한, 자, 이의를 제기한 걸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그 예고 등기에 대한 사건 번호가 나옵니다. 수원지방법원 2003 가단, 자, 64912. 자, 이 사건 번호를 여러분이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이 사건 번호로 실제 대법원의 나의 사건 검색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화면이 일단 남아있을 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자, 예고 등기가 있는 것이 최종적으로 이것은 낙찰이 되기는 했었고요.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자, 이 소유권, 최초의 이 시에 대한 소유권을 부인하는 예고 등기였는데, 원고가 패하였습니다. 원고가 패하였다는 것은, 자, 여기에 나타난 이 시의 소유권이 정상이라는 거죠. 자, 이 시의 소유권이 정상이니까 그 이후의 경매 절차도 모두 문제가 없는 것이 됩니다.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것이 낙찰된 거죠. 자, 그러면 대법원의 기록을 볼까요? 자, 아까 그 등기부에서 보셨던 수원지방법원 2003 가단 64912. 자, 이 내용을 입력하고 검색을 합니다. 자, 여러분도 검색을 하시게 되면 여기에 대법원의 소송의 내용이 나오는 거죠. 자, 보실까요? 자, 사건 번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 사건 번호. 자, 소유권의 무효이니까 지워달라. 아까 이 시의 소유권이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고, 자, 소송을 제기한 이 시, 그리고 그 상대방 소유자인 또 이 시. 자, 결론은 원고가 패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원고가 패했다면 이 원인 무효를 주장한 것이 잘못됐다는 거고, 결국은 최초의 그 등기부상에 있는 이 시의 소유권이 정상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으니까 낙찰받은 것도 결국 문제가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건을 말씀을 드릴까요? 자, 강서구에 근린시설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건물만 경매 대상으로 되어 있고요. 자, 2005년에 10억에 감정되어서 최종적으로는 취하된 사건입니다. 자, 이건 역시 예고 등기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건물 등기부가 있고요. 자, 건물 등기부에 최초의 가등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가압류 예고 등기, 그리고 최종적으로 경매 대상인데, 자, 경매가 나오기 전에 예고 등기가 먼저 있었는데 그 내용이 뭔지가 중요하죠. 자, 여기 겉으로 드러난 내용은 소유자의 건물이니까 소유자의 보존 등기를 부인하는 내용이 있고요. 또 1순위의 가등기도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예고 등기를 소송을 주장한 원고의 이 내용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다면, 자, 소유권이 부인되니까, 자, 이 소유자를 상대로 한 이 경매 자체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것은 그 예고 등기의 결론을
판단하고 입찰 여부를 결정을 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역시 등기부를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예고 등기의 내용은 등기부를 먼저 보시고 그 사건 번호로 찾아를 가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자, 여기에 예고 등기가 있네요. 자, 예고 등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초 1번 소유권과 두 번째 있는 가등기를 말소해달라는 예고 등기가 올라와 있고 거기에 사건 번호가 역시 나와 있습니다. 남부지방법원 2002 가합 1438. 자, 여기에 사건 번호를 가지고 실제 대법원의 결론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텐데, 자, 이 내용을 지워야 되니까 미리 말씀드리면, 자, 여기서 예고 등기가 원고가 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고가 패했다면 소유권과 가등기가 문제가 없다는 것이 되죠. 물론 최종적으로 경매는 취하됐습니다만 원고가 피했기 때문에 소유권은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대법원의 기록을 볼까요? 자, 아까 그 등기부에서 보셨던 남부법원 2002 가합 1438 그리고 당사자, 원고나 피고의 이름을 입력해서 검색을 합니다. 자, 검색한 결과가 나와 있죠. 자,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주 씨, 그리고 사건 번호가 나와 있고요. 그 상대방 김 씨와 또 다른 서 씨, 이 두 사람이 나와 있고, 자, 사건명은 소유권 확인 또는 가등기를 부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종적인 결과는 원고가 패했습니다. 자, 원고가 패했다면, 자, 원고가 주장하는 소유권을 무효라고 주장하는 거나 가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유가 없는 것이 되었죠. 결국 경매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실제 예고 등기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것은 실제 판결문입니다. 제가 조작을 잘못해서 앞에 지워졌는데요. 자, 그 내용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이것이 결론은, 예고 등기의 결론은, 자, 조정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정으로 나타났는데, 여기 피고인 김 씨가 사실은 경매 사건에 있어서 채무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 채무자 김 씨의 소유권을 이 아래쪽에 보면 전부, 소송을 제기한 사람, 원고에게 넘겨주라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피고는, 채무자인 피고는 소유권을 잃는 거죠. 그래서 여기하고 관련된 평택의 사건은 사실상 경매가 스톱되는 그런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따 다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걸 하나 볼까요? 서울시의 성내동의 빌라가 경매가 나왔습니다. 자, 내용을 잘 보시죠. 2005년 12월에 1억 6천에 감정이 되었었고 한 번 유찰되어서 1억 2,800이 되었는데, 자, 이것이 1억 5,280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낙찰된 날짜를 잘 보시죠. 2006년 1월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 역시 소송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등기부를 보시면, 자, 주인이 정씨로 되어 있고요. 자, 여기에 강 씨가 건저당을 설정하고 대출을 해줬고, 이 강 씨가 임의경매를 신청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집주인 채무자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의 내용은, 자, 경매를 신청하고 건저당을 설정한 강 씨의 건저당을 부인하는 거죠. 자, 그러면 등기부를 잠깐 볼까요? 자, 여러분들은 예고 등기와 관련해서 등기부를 보시고 그 소송의 내막이 어떤 건지를 추정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2번 건저당. 여기 2번 건저당이 나오죠. 정시의 2번 건저당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소송이 들어온 거고, 역시 사건 번호가 있습니다. 자, 이 사건 번호로 실제 소송이 어떻게 결론 났는지를 볼까요? 자, 역시 이 화면을 지워야 되므로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사건은 법원에서 원고 승이나 원고 패가 아닌 조정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자, 조정으로 결론이 났는데, 조정이라는 것은, 자, 원고나 피고의 주장을 일부만 받아들이고, 자, 원고가 주장하는 6,500의 빚이 없다라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 거고, 또 역시 피고의 6,500 주장을 역시 인정을 다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2,000을 주고 끝내라든가, 또는 3,000을 주고 끝내라는 판사의 조정이라고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채권 채무가 전혀 없는 게 아니고 일부가 남아있는 거죠. 그렇다면 건저당은 여전히 유효한 것인데, 자, 문제는 뭐냐면 이 예고 등기에 소송이 끝나기 전에 이것이 이미 낙찰되었다는 겁니다. 자, 잘 보시죠. 소송이 2005년 7월에 있었고요. 경매 낙찰은 2006년 1월에 있었는데, 아까 그 사건 번호로 소송의 결과를 보면 이 낙찰이 있은 이후에 소송의 결론이 났다는 겁니다. 자, 같이 보실까요? 자, 이것이 대법원의 나의 사건 검색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나의 사건 검색을 워낙 자주 보셨으니까, 자, 이제는 여러분들도 나의 사건 검색을 이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소송의 사건 번호, 원고, 소유자죠. 소유자, 채무자. 자, 피고, 건저당을 설정하고 경매를 신청한 사람입니다. 자, 원고는 건저당을 말소해달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최종적인 결론은 강제 조정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날짜가, 강제 조정이 있은 날짜가 2006년 5월입니다. 자, 재판은 2006년 5월에 결론이 났는데, 아까 여기에 해당되는 부동산은 2006년 1월에 이미 낙찰이 되었다는 거죠. 자, 소송의 결론이 나오기 전에 낙찰받은 사람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것이 원고가 이길지 질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낙찰받은 것이니까. 자, 어쩌면 예고 등기나 그 위험성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낙찰받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예고 등기에 있어서 그 소송의 결과를 모르신다면 입찰을 안 하시는 쪽으로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럼 저와 함께 다른 화면을 같이 또 보실까요? 자, 지금 제가 준비한 화면은 아까 화면이 잠깐 이상해서 넘어갔던 사건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위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평택시 고덕면이면 평택시에서 약간 북서쪽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국제평화도시가 예정되어 있는 그 인근입니다. 자, 이 사건이 나왔을 때 가격이 4억여 원짜리가 1억 8천까지 떨어지고 예고 등기가 있어서 자, 좋은 기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던 물건이었습니다. 자, 여기 토지가 경매 대상으로 나왔었고요. 건물이 있었습니다만 건물은 창고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자, 최종적으로는 취하됐습니다. 제가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는데 소송에서 소유권이 자, 소유자 채무자의 소유권이 부인되어서 소유권을 상실해서 결국 경매가 취하된 사건입니다. 자, 만약에 이것을 취하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낙찰을 받았다면, 물론 낙찰받고 소유권을 일단 취득하겠지만 예고 등기의 결과에 따라서 여러분 낙찰받은 소유권을 잃을 수도 있는,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아래쪽에 등기부를 보실까요? 자, 토지 등기부를 보시면 자, 김 씨가 상속받았다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건저당에 의해서 경매가 진행 중인데 그 경매 앞에
현재 소유자 채무자인 김 씨의 소유권을 부인하는 예고 등기가 붙어 있죠. 자, 다른 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소유권을 부인하는 예고 등기가 자, 그것이 받아들여진다면 이 소유권을 잃게 될 것이고 자, 여기에 기인해서 경매를 하고 있는 이 내용도 문제가 생기게 되고 자, 여기서 낙찰받은 소유권조차도 역시 문제가 되는 거죠. 만약에 소송에서 현재 채무자의 소유권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됐다면 물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사건에 있어서 예고 등기의 내용이나 결과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실제 등기부를 보실까요? 자, 등기부를 보시면 자, 이와 같은 예고 등기에 대한 기록이 나오죠. 자, 현재 소유자 김 씨에 대한 소유권을 부인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서울 남부법원에 현재 소송으로 진행하고 있다라는 기록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대법원의 나의 사건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것은 아까 미리 보여드렸던 소송의 결과에 대한 것인데요. 자, 실제 소송을 보시기 전에 일단 그림이 이게 먼저 떴으니까 결국 최종적으로 김 씨의 소유권이 자, 이 아래쪽에 보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자, 피고가 김 씨고요. 원고는 그 가족들입니다. 아까 최초에 상속받았다는 걸 내가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자, 이 김 씨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내용 자체가 다른 가족들에게 있어서는 자,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였죠. 자, 상속을 같이 받아야 되는데 어떤 사유로 채무자인 김 씨가 모두 상속을 받았고 그래서 다른 가족들이 김 씨의 소유권을 부인하는 상속 자체를 부인하는 그런 소송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은 피고는 원고에게 자, 이러한 부동산을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해라. 그러니까 소유권을 피고가 원고에게 넘겨주라는 그런 판결이죠. 그러니까 경매 대상인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김 씨가 소유권을 상실하니까 결국 경매는 스톱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실제 소송했던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실명이 나와서 좀 그렇습니다만 허 씨가 김 씨의 모친입니다. 자, 부친이 사망하고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모친도 당연히 상속권이 있죠. 자, 여기 사건 번호고요. 자, 원고가 주장하는 것은 피고가 받은 상속을 부인하는, 소유권을 부인하는 내용이었고 최종적으로 외형상으로는 화해가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판결문처럼 화해의 내용은 피고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넘겨주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입찰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다른 사건을 하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경기도 안산에 빌라가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자, 감정가는 9천이었는데 자, 이미 2번 낙찰되었고요. 자, 2번 다 대금 미납으로 2005년 5월 달에 5,760에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자, 이 아래쪽을 보시면 자, 임차인이 있고요. 임차인은 여기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액 임차인이고 대항력이 없으니까요. 자, 등기부를 보시면 김 씨가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고 그러니까 빌라의 건축업자로 보입니다. 자, 이것을 윤 씨가 매입을 했고요. 자, 매입 후에 은행 대출과 많은 가압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경매가 진행 중인데 자, 여기에 드러나지 않는
이모 씨가 김 씨와 윤 씨의 소유권을 부인하는 소송을 제기한 거죠. 자, 보통 이렇게 소송이 제기되면 등기부를 보고 그 다음에 대법원의 나의 사건에 가서 자, 이 소송의 내용과 결과를 확인하시면 되는데 자, 요즘은 편리하게도 바로 예고 등기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보실까요? 자, 보시면 자, 소송의 사건 번호고요. 자,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이 씨입니다. 상대방은 소유권 보존 등기한 김 씨고 소유권을 부인하는 소유권 보존 등기 자체를 말소해달라는 소송이죠. 자, 이것은 현재 2008년 현재 5월에 아직도 소송이 제기 중인 사건입니다. 자, 다시 보여드릴까요? 자, 이쪽에 사건 진행 내역을 보시면 자, 아직도 2008년 4월에 아직도 소송이 결론 나지 않은 그런 내용이죠. 자, 그렇다면 이 사건에 있어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쉽사리 입찰을 하실 수가 없는 거죠. 자, 만약에 소송을 제기한 이 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김 씨의 소유권이 부인된다면 낙찰자인 여러분의 소유권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소유권이 문제 없는 걸로 결론이 난다면 그렇다면 낙찰을 받아도 되는데 자, 그러한 결론이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니까 입찰하시면 안 되는 그런 사건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건들을 사실상 아직도 입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예고 등기의 위험을 모르거나 아니면 이 소송의 결과나 그 내용을 너무나 잘 알아서 나름대로 자신 있는 사람이 되겠죠. 자, 그러면 다른 사건을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대법원의 나의 사건 검색, 자, 이런 쪽으로 여러분에게 예고 등기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대법원의 홈페이지 맨 아래쪽에 나타나는 나의 사건 검색에서 지금 여러 가지 보셨던 예고 등기,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낙찰받고 인도명령 신청하는 내용, 그 외에도 많은 민사에 대한 내용들이 자, 그 사건 번호를 가지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결론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결론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고가 이겼다 졌다 이것만 나오면 좋겠는데 가끔은 조정도 나오고 화해도 나오고 일부승도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외형상 일부승이나 아니면 화해나 조정으로 가지고는 예고 등기의 결론을 내릴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그래서 최근에 아까 제가 칠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원을 활용하면 그 소송의 판결문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것이 어딘지 한번 보실까요? 자, 대법원에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만, 자, 여기 보시면 대법원 사이트에서 참여광장에 판결문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판결문 제공 신청 또는 판결문을 검색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시면 실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판결문 제공 신청. 자,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소송의 사건 번호만 알고 계시다면 실명을 통해서 대법원에 판결문을 보내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비용은 아주 저렴하죠. 인지대 수천 원으로 여러분들은 판결문을 이메일로나 아니면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고 등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전혀 걱정하실 거 없이 직접 확인하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배우신 내용은 예고 등기의 내용과 결과를 알아야 입찰을 결정할 수 있는데 그 내용과 결과를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이나 정보 공개하는 창구에서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고 등기는 그 결과에 따라서
낙찰 이후에 소유권을 뺏길 수도 있다라는 아주 위험한 권리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 예고 등기부 그 자체의 내용은 낙찰 이후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서 말소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